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흔히들 인생의 쉼표를 여행에 비유하고들 하는데요. 이 같은 쉼표는 음악에도 또 글에도 존재를 합니다. 주식 투자에도 쉼표가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의 실패 그리고 성공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 가끔은 적절한 타이밍에 쉼표를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제나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숑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0.59포인트 상승한 173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 이은 미국 증시 급등의 여파로 장 초반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부담 때문인지 상승폭이 확대되지는 못한 채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상승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78포인트 상승한 1736선에 걸려 있는데요. 장중에는 1747까지 오르면서 1750선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3천억 원 이상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한 점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2천억 원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점이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5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는 2포인트 오른 512로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기관의 매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08선에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은행, 금융, 보험 모두 일제히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설업종과 전기, 가스업종도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종이 1% 조정, 의료정밀업종도 2% 하락하고 있고요. 운수장비, 철강, 금속, 제조업, 의약품 등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까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0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는 상승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3원 90전 하락한 1,108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자동차주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2억 원, 외국인들이 75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91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금융주들의 강세가 되겠죠. 예. 오래간만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증권 금융 쪽이 어떤 시장의 대안으로 약간 자리매김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갈 곳이 없습니다. 환율 자체는 계속 내려오긴 합니다만, 환율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나가기 때문에 신용등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로 수출도 잘 되고, 잘 되기 때문에 워낙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또 위안화의 절상에 따라 워낙 강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뭐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강세, 원화의 강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수출주가 주도주가 되고 외국인이 주포가 돼서 끌어올리던 시장에는 나름대로 충격을 주지 않겠나, 이것이 걱정인 것이죠. 환율의 이제 원화의 강세는 수출주를 약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런 카테고리에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답답하면서도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케이스가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주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충돌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만간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금일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과 은행 쪽이요. 이제 미리미리 좀 매집을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수익을 조금 밀고
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잠깐의 과도기 동안에 대안주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기업인 연합과기가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숍님. 네네. 예. 역시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위안화 절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려면 이전 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한 번에 팍 올려가지고 충격을 주는 그런 케이스를 두려워하는데 중국의 주석이 밝힌 대로요, 어저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3% 남짓 범위 내에서 위안화 절상이 철저히 이제 서서히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 상태인데요. 그 적자의 원인은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천상할 수 있는 게 위안화를 절상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엔 반대로 중국 내수 기업이 내수 경기가 진작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들 지금 연합가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 상태로 떨어졌는데요. 이거 그냥 둘 거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며칠 전에도 한번 운이 띄워졌고요. 다시 또 내려온 다음에 금일 다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시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인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슬슬 관심을 갖고 진입을 하셔도 좋지 않겠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천안함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다시금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이제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남북 경협주들도 같이 침몰을 했고요. 방산업체는 좀 떴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의 이슈라는 게 좀 목이 말라 있는 상황이고요. 여지껏 뭐 수출과 관련된 IT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지금 중간중간에 우리 오락실 가면 두더지 잡기 하는 식으로 툭툭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잔파들을 무시하고 넓게 보신다면 다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천안함이 인양이 되면서 그 절단면이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외부 폭발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북한과의 관련 또 이런 부분이 방산업체의 어떤 그 상승을 위한 어떤 이미지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볼 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퍼스텍하고요 풍산 정도 다른 거라고도 같이 맞물리고 차트도 그런 대로 안정적인 그런 회사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비숍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저는 금일은 풍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풍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리 이렇게 해서 총알 관련된 방산업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시장의 원자재 값 상승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동이나 구리 부분의 상승세를 계속 불러일으켰고 그런 부분에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 풍산이 되겠습니다. 환율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원자재 값 수혜가 또 풍산이 가지고 있는 그 재고 자산만 계산을 하더라도 이 재고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요. 신고가 형태입니다. 신고가를 막 터넘으려고 하고 있는 양상이 되겠고요. 중요한 기준 라인을 설정을 한다면 25,000원이 되겠죠. 25,000원을 중점에 걸고요. 넘어서면 이제 신고가가 가게 되는 거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조금 조정받고 가게 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동사의 특징적인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값이라든가 원자재 값의 상승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고려하연, 풍산 이런 종목들을 띄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일은 절호의 매수 찬스가 아니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000원을 한번 넘어갔다가요. 다시 내려가서 밑에서 가볍게 지지를 득하고요. 다시 올라가면서 오늘 25,000원을 넘은 상태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25,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을 설정하시고 진입을 하신 다음에 3만원 정도까지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3만원은 주봉을 보시면은 앞부분에 만들어진 그 고점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만원 정도까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풍산 현재 25,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3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숍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샵 5588번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일정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금융을 지금쯤 매수를 해봐도 좋은지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일단 차트를 띄워놓고요. 보시면은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매듭이 잡혀 있는 이런 저항선 라인을 점프해서 띄워놓은 양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에 속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뒤를 쫓아서는 잘 어떤 수익을 얻어낼 수 없는 종목이 증권과 은행 등의 금융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크고 거래도 많고 무겁기 때문에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물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받고 하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통상 흐름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주처럼요 점프한다고 쫓아가서 수익을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점프하는 걸 쫓으실 경우에는요 어떻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냐면 들어갔더니 좀 밀렸더니 좀 참았더라, 그래도 참았더니 또 수익이 나더라, 이런 양상을 아마 겪게 되시는 것이 통상의 금융주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벌써 말씀을 드린 거는요, 이미 이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좀 미리 대비하고 매집을 하셔서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 게 금융주인데 지금은 조금 놓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점프한 거는 좋게 보이지만 따라가시기에는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곤 합니다. 자, 매수하실 금액이 이제 정해지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으로 쪼개십시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고요. 지금 윗부분에 쭉 올라갔다가 빠져서 2.35%까지 하락이 다시 상승폭을 줄여놨습니다. 지금 반을 사십시오. 그리고 또 빠지면은 나머지 반을 사실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반 부분은요. 아랫부분 17,500원 전후 이렇게 가격을 설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매수하실 수 있으나 한꺼번에 쫓아가면서 턱커덕 사시면요. 뭐 천상 겪으셔야 될 게 아이고 기분 나빠 좀 참았다가 올라간다. 이런 거 겪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 정도 사보고 나중에 17,500원 전후에서 밀릴 때 다시 사라는 말씀 주신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금융의 상승세는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사막 콘덴서인데요. 11,550원에 20% 정도를 매수하셨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600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예, 사막 콘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콘덴서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콘덴서를 다 만들고요. 자회사인 사마전기가 만드는 전해 콘덴서를 제외하고는 옛날부터 뭐 콘덴서 하면 사막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는 사마 삼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등등 해가지고요. 이 동사 셋이서 한꺼번에 늘 어깨동무하고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특징 지어진 종목이 되겠고요. 최근에 동사가 움직이는 까닭은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요, MLCC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실적이 호전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반영이 돼서 순이익도 대폭 증가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교적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좀 그럴싸한 테마를 좀 갖다 붙이면요. 핵, 융합,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부분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를 일단 1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는 11,100원이니까 한 3, 4%가 이제 내려온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동사의 패턴은 전형적으로요. 윗부분에 여기 만들어 놓은 이런 플랫폼 저항선에 딱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걸린 선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의뢰하신 분께서 매수하신 11,500원 선이 되겠죠. 그 가격에서 걸려서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 아래로 다운이 되면은 통상 그 가격대에서 다운이 될 때는 손절을 쳤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게 옳은데 현재는 그대로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지수가 괜찮고 하기 때문에 동사는 다시 되돌릴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기다리시면 되겠는데 11,000원 선을 손절선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이게 깨지게 될 경우에는 아래로요. 한 10,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셋이서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선 손절은 꼭 지켜주시고요. 윗부분을 올라가게 돼서 상승을 하게 되면
박스권을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통상 박스권의 높이만큼인 대충 14,3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신다면 이전 고점하고 거의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300원, 500원 그 정도까지 목표를 설정하시고 밀고 나가신다면 동사의 속성이 한 번 시작하면 또 빨리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이 11,500원이니까 그 부분을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홀딩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주셨네요. 다음 네. 종목 보시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7626님께서 대오AL을 2,120원에 40%를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4% 이상 올랐고 오늘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유가요. 철도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남선 알루미늄 쪽에서요, 분사가 돼가지고 지금 알루미늄 판재 아주 강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동사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솔직히 한 4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슈나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왜 어제부터 움직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아랍에미리트 열람에서 철도 VIP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철도 관련주들을 일깨우고 있고요. 철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도 우리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철도 관련주의 시세를 끊임없이 끌고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펀더멘탈이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는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앞부분에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에너지 구간, 매직 구간을 다 발판으로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위로 튕겨 올라가면서 당연히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요. 이 거래량의 누수가 없는 한 동사는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는 어제와 오늘 이 상승 추세선상 이격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킨 상황이 되겠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꺾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응 방법은요. 현재 수익 상태이시기 때문에 오늘 최고가라든가 윗부분에 상한가를 치지 않는다면 오후 2시경에는 일단은 절반이라도 수익 처리를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동사의 패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거래량이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빠졌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물량을 자꾸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서 목표가액은요. 한 3,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핸드폰 끝자리 8558님께서 삼성물산을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데 얼마 정도에 사면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이요. 네, 삼성물산은 건설 사업도 영위하고요. 삼성그룹의 이제 모 회사가 되겠습니다. 태초부터요. 그리고 이제 건설과 또 플랜트와 또 종합상사로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뭐 이런 삼성물산 같은 종목은 예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앞부분에 동사를 밑으로 좀 끌어냈고요. 삼성물산의 문제는 1쿼터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좀처럼 바닥을 이끌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요, 이제, 삼성생명이 상장이 되면, 자회사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가치가 아무래도 삼성물산의 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고요. 여기저기 벌려놓은 해외 플랜트 쪽이 이제 성과가 4월달, 5월달에 나오게 된다면 동사는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매수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현재는 특성을 차트를 보시면 지금을 매수를 하게끔 매력적인 모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윗부분에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상단 부분을 이탈을 하겠다는 어떤 하나의 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로 얘기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거래량 자체가 윗부분을 통과를 한다거나 거래가 터지면서 자꾸 도전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서요. 중장기로 넓게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한 방에 쑥 들어가려고 마음을 잡수신다면
들어가지 말고요. 꼭 사야겠다면 한 주 정도만 사놓으시고 관찰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한 주의 역할은 뭐 간첩 역할을 하는 거죠.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보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열흘 정도는 좀 기다리셨다가요. 실제로 동작이 나왔을 때 동작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한 종목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이 들어와 있는데요. 18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NHN은 앞으로 향후 흐름이 어떨까요? 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한 4월 30일쯤 될 겁니다. 그때 즈음에서 동사가 위로 폭발하겠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콘텐츠 분야, 스마트폰의 콘텐츠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기가 있고요. 또 실적 증가세도 뭐 놀랍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동사의 패턴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힘이 다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를 생각하신 것은 잘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양상 자체가 꾸역꾸역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현재 패턴을 보시면 18만 원, 한 18만 8천 원에서 19만 원 사이 구간이 어떤 기준선이 되겠고요. 그 기준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붙여서 매수를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로 올라가는 걸 따라 붙기에는 아직은 동사가 위로 완전히 시동을 걸고 출발하지 않은 양상임을 좀 인지하시고요. 천천히 19만 원 전후로 계속 매집을 해나가셔서 비중은 이 정도에서라면 40% 정도까지도 늘리셔도 무관하지 않겠나. 향후 흐름은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꾸역꾸역 올라가서 한 2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종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문자가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2344님께서 주식 초보라고요. 플렉스컴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오후쯤 되면 VOD가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1737선에 걸려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750선 가까이 가는 듯 싶었지만 환율이 오늘 좀 복병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수출주 위주로 좀 찰실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특히 1% 이상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37으로 상승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1.28포인트 하락한 5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데요. 기관 쪽에서 찰실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함 한미에 대한 인양 작업이 오전부터 본격화되면서 20일 만에 한미 전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군과 민간 인양팀은 오전 10시 30분께 천안함 한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한미 내 바다까지 진입해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내부에 물이 빠진 곳까지 해난 구조대 요원 30에서 40명이 진입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으며 배수 펌프를 설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은 격실 내 물이 가득 차 공기가 없는 것으로 미뤄 이미 실종 장병 44명이 순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석유공사가 발행하는 주간 뉴스에서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가 100달러 재돌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세계 경제가 애초 전망대로 성장하고 투기 자금이 가세하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까지 부각되면 100달러 재돌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다시 급등해 두바이유는 배럴당 83달러 48센트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 인도분도 2% 이상 오르며 배럴당 85달러 84센트의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의 환위험 해지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기업의 선물한 매도 규모는 48억 달러로 전달보다 18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91억 달러에 비해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환위험 회피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했던 수출 기업들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환율 폭등으로 피해를 보자 환해지에 소홀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환위험 관리에 소홀했던 수출 기업들이 환차손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2015년까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 3,000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는 현지 주민이나 귀촌 인력이 참여해 기업의 경영 방식과 농어촌의 물적 자원을 접목해 만든 마을 단위 법인이나 마을 어업회사 같은 공동체 조직을 의미합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의 창업 보육센터를 설치해 창업 상담,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보육센터는 농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종목 신청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1314님, 7626님, 6003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730 초반까지 또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1738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끝까지 수급 상황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